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부터 2023년 6월 원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시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신입 직원은 총 한 명이며 부서는 문진진료실입니다. 내과 전문의신 박명옥 과장이 6월 5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유능하신 선생님을 어렵사리 초빙하였으니 서로 잘 적응하도록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6월 생일을 맞으신 임직원 대하여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총 생일을 맞으신 임직원은 총 9명입니다. 명단 호명해드리며 호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6월 4일자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본부 홍민석 상무이사, 한의원 권수경 원장, 진료부 신세범 과장, 치과 안미진 원장, 영상의학팀 김영민 실장, 영상의학팀 김재희 사원, 사업부 이재훈 차장, 내시경팀 고서연 사원, 이상 호명한 9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6월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6월 꽃마을 소식은 홍민석 상무와 김민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꽃마을 뉴스의 홍민석입니다. 오늘도 김윤호 센터장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와 싸우느라 모두 고생이 많으셨죠.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면역이 생기면서 방역 수칙도 유연해지고 과거에 비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올해 5월 말까지는 저희와 같은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방역수칙의 단계가 하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병원급 이상이나 감염 취약 시설만 의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의료인들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덴탈 마스크 등의 기본 방역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앞으로 고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원내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진자 격리의 경우도 5일 권고로 바뀌어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확진 직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을 모두 철저히 지킨다면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모두 바뀌는 방역 수칙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던 수많은 검진 고객님들께서 크고 작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시고 적절히 치료를 받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검진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까지는 내시경실에서 유순병이 발견될 경우 가까운 남호병원이나 기쁨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전문 병원으로 환자를 트랜스퍼 시켜서 당일에 시술을 받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실이 확장되고 더 많은 의료진이 구성되면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하지 않아도 당일에 용종 제거술 등 다양한 시술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초음파실에서 발견되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 케이스들은 당일에 검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2층 호흡 산부인과에서 작년부터 WICS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WICS라는 것은 여성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명경의료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갑상선암과 같은 4개의 대표적인 여성암은 검진 당일 조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우리 매트플라워 헬스케어가 검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빠른 의료 서비스의 연계로 환자분들의 조기암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린다면 보다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이상으로 꽃말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말 소식 잘 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수사원 릴레이 발표 시간입니다. 2023년 6월 9번째 우수사원은 지난 5월 원래 때 소개해드린 바처럼 원무팀 장규빈 사원입니다. 다 같이 우수사원이 된 소감과 다음 우수사원 소개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규빈입니다. 2021년 8월에 입사해서 2년 조금 안 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은 퇴근 시간이 좋아서 검진센터를 선택하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서로 배려해주며 근무하는 저희 팀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 팀원들의 의견과 제안들을 적극 수렴해주시는 저희 팀 장혜주 팀장님과 같이 근무한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하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주는 게 마지막 장점인 것 같습니다. 늘 머물러 있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저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달의 직원으로 저는 재무팀 나영도 과장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과장님을 뽑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맡고 있는 수납 업무에 늘 많은 도움을 주시고 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과 이사장님 말씀을 이사장님께서 같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표 원장님께서 좀 쉬고 싶다 그래서 또 뭐 항상 비슷한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체감하겠습니다만은 5월과 6월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5월은 계절의 여왕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또 꽃의 계절이죠. 5월, 6월.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피었다 이렇게 그 시들어진 꽃들 종류 다 기억하십니까? 진달래가 폈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 노란 개나리, 그 다음에 목련 탐스럽게 폈다가 비바람에 덧없이 목련이 사라지고,
산수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특히 이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장식하고 있는 장미의 계절입니다. 빨간 장미가 여기저기 담에서 피어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꽤나 길게 피었는가 했더니 최근 깜짝 놀랐어요. 붉은 장미가 퇴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가 시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화무 11홍 이런 말이 있었어요.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 피지 못해요. 10일이 지나면은 다 시들고 퇴색하고 이렇게 되고, 화무 11홍 이런 말을 옛날 사람들이 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권불 10년. 아무리 권리를 자랑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해도 그 권리도 10년을 넘어가지 못해요. 권불 10년, 화무 11홍.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 꽃이 피었다 시드는 슬픈 사연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모든 꽃은 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전성기. 그렇죠? 그래서 꽃도 사람도 다 전성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전성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전성기를 즐겨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전성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성기가 이렇게 다가오고 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즐기고, 그래서 또 겸손할 줄도 알고, 화무 11홍이고 권불 10년, 모든 것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꽃의 계절에 꽃의 일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미술관이 생겼다는 거 다 알고 계시나요? 별로 무관심하게 지나는 직원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열심히 그 이사장 이야기에 따라서 미술관에 와서 그것을 또 음미한 우리 직원, 또 음미하고서 또 이사장님한테 와서 한 말씀 또 건넨 직원, 아직도 오지 않는 직원, 올 생각도 하지 않는 직원 등등 많은 여러 종류의 직원들이 있는데, 오늘 오신 직원들에게는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아직 오지 않는 직원들에게 아직도 갤러리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비서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왔으면 좋겠고요. 꽃마을 미술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다 알겠습니다만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미술관의 별명이 여천 갤러리. 여천은 같을 여자 샘천자. 우리 병원장님 호입니다. 여천, 샘물 같은 여자. 뭐 이렇게 동기생 선배가 이름을 붙여줘서 샘물 같은 여자. 그래서 한자로 좀 유식하게 여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천 갤러리라고 하고, 이 여천 갤러리는 우리 병원이 우리 병원장님에게 헌정한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림을 안 좋아하더라도 우리 병원장님 이름으로 된 갤러리니까 한번 와주는 관심과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샘물 같은 여자 어떤 뜻이 내포되었을까요? 우리 병원장님 참 부지런하세요. 쉼 없는, 샘물은 계속 쉼 없이 솟아나잖아요. 쉼 없는 부지런한 병원장님 명자
자자가 부지런할 자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드 자자가 아니죠. 아드 자자에 등 그롤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일본 놈들이 전부 자자 붙여가지고 그 아키코상 뭐 일본 이름하고 같이 만들었잖아요. 여자들 다 아키코상. 그래서 그 창씨 개명에 반대해서 저희 장인이 자자에다가 아드 자자 옆에 등 그롤문을 해서 부지런할 자자 이렇게 붙였어요. 언제나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하고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여천 갤러리,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천 갤러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에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이 많죠. 의사들도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장님이 싫지 않으시면 한번 여천 갤러리 꼭 방문해서 힐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신 분들이 다 이사장님 참 힐링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의 방에서 5분간 기도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천 갤러리에 대해서 안 오신 분들을 좀 위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여천 갤러리라고 해서 우리 강명자 원장님에게 갤러리를 헌정했느냐? 여러분들 강명자 원장은 명경의료재단의 대모입니다. 대모, 갓마더예요. 명경의료재단을 창립하고 또 명경의료재단을 그동안에 이끌어온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장님은 20대 초반에 한의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70대 초반까지 했으니까 50년간 이 명경의료재단을 끌고 왔어요. 50년간. 여러분 5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100년이 한 세기인데 50년간 한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한의학 박사 여성 1호. 대한민국에서 한의학 박사로서는 우리 원장님이 첫 번째 박사입니다. 남자는 많이 있었지만 여자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강명자 박사의 50여 년의 노고와 성과를 기념하는 조그마한 소박한 갤러리. 여러분들 한번 와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병원장님의 향기가, 병원장님의 분위기가 녹아있는 그런 갤러리입니다. 우리 병원장님은 별명이 많은데 또 하나는 삼신할미입니다. 삼신할미. 임신이 잘 안 되는 분, 우리 병원장님하고 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은 불임과 난임 치유를 주전공으로 하고 케이스 1만 5천 케이스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유사일의 전무후무한 성과입니다. 이분의 성과를 기리는 조그마한 소박한 갤러리, 우리 병원이 꾸며준 거 아닙니까? 그 갤러리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사유의 방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반가 사유상 한국의 78호하고 83호 반가 사유상 둘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유의 방, 명상의 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갤러리는 작지만 한 수 더 떴습니다. 사유의 방, 명상의 방도 있지만 기도와 축원의 방도 있어요. 기도의 방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나약해요.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든 하느님한테 기도하든 삼신할미에게 기도하든 기도가 알라신에게 기도하든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 사요의 방, 기도의 방에 와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특히 이 기도의 방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는 조선 말에 들어온 거예요.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외운 주문이 하나 있어요. 외운 주문. 무슨 주문이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주문을 몇천 년 동안 외웠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항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나무아미타불, 나무는 귀해한다는 뜻이고 기도합니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뭔가 영생, 장생,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은 뭐냐? 대자대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고 좀 자비를 베풀어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영생과 자비를 빌었어요. 여러분들도 인간이면 누구나 다 오래오래 병들지 않고 살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그거 다 빌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갤러리에 오면은 사요의 방이 있고 또 그 옆에 기도의 방이 있고, 사요의 방은 명료한 사유.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명료한 사유. 기도의 방.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 또 모신 초상화 하나가 덕혜옹주. 여러분들 아시죠? 고종. 조선시대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고종 다음에 순종이 있었어요. 고종이 있었는데, 고종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종이 아마 유전학적으로 열성이었던가 봐요. 애 낳으면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딸내미 다 죽었어요. 딱 하나 살았는데 덕혜옹주가 살았습니다. 첩실에서 난, 그러니까 후실에서 난 덕혜옹주. 정실에서 나면 공주고 첩실에서 나면 옹주라고 그랬어요. 덕혜옹주가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덕혜옹주는 나중에 일본에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일본 남자하고 결혼을 했죠. 다케유키라는 다케유키라는 일본 어떤 그 성주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20대에 정신분열이 왔어요. 정신분열.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약간 정신이 어떨떨한 그런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우리나라로 일찍 돌아왔죠. 낙선제, 경복궁의 그 낙선제로 돌아와서 살다가 80대 돼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병상에서 오래 있었죠. 덕혜옹주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볼만해요. 여러분들 일본 화가가 그렸지만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덕혜옹주의 20대 사진을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림으로서 가장 잘 그린 사람들이 베스트 6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삼원, 삼재, 단원, 해원, 오원, 삼원. 그 다음에 겸재, 그 다음에 현재, 공재, 삼원, 삼재. 여러분들 베스트 6입니다. 6대 천재예요.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 장성업이 그림도 있고, 단원 김홍도 그림도 있고, 겸재 정선의 그림도 있고, 현재 심사정의 그림도 있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오원 장성업의 노안도가 있습니다. 노안도. 늙어서 편안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러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노안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대 한국화 작가 중에서 가장
그림이 비싼 사람. 김환기, 수화 김환기의 그림이 가장 비싸요. 소더비에서 132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려가지고 100억 받는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김환기의 장생도가 있는데 구경 한번 하시고, 또 추사 김정희의 글씨, 그 다음에 한석봉의 글씨, 여기도 이제 한석봉의 글씨와 추사의 글씨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초상화가 또 두 점이 있는데, 최익현의 초상화, 이연보의 초상화, 그 다음에 고려시대 9층 금동탑, 백제의 금동대향로, 현대에 와서 근세 조각가 권진규의 지원의 얼굴 등등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메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에게 물어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항상 그래도 5개의 질문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회사 다니는 딸이 갑자기 친구 창업하는 회사에 동업하겠다고 합니다. 모아둔 돈도 없는데 말리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이사장이 어떻게 조언하노? 대단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좀 추상적이지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창업한다는데 갑자기 동업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창업은 오래 머리를 굴려서 실수가 없도록, 귀한 돈에 손실이 없도록 2번, 3번 생각하고 따져서, 그리고 더욱이 동업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사람이 크게 잃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따져보고 해야 되겠죠. 나아가서 이 경우에 동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돈 잃고 친구 잃는 이중의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더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동업했다가 폭삭 망하면 그 친구하고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친구 잃고 돈 잃고 둘 다 잃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여기에 한 생각 더 보태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대단한 투자금이 아니라면, 뭐 몇천만 원, 몇억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뭐 몇십만 원, 또 뭐 1, 200 정도 투자한다면 한 번 날리더라도 감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또 용기를 배우고 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도 해봐야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는 말고, 투자금이 적거든 한번 도전해보고, 투자금이 많으면 조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 질문 재밌지 않습니까? 대단한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도 있네요. 20대 후반 아들이 여자 친구가 생겼는데 무슨 기념일인지 모르겠어요. 여자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여자 기념일인지 만난 100일 되는 기념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념일에 명품 구찌백을 사달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기념일이길래. 여러분들 구찌백이 만만치 않은 백 아닙니까? 짝퉁이면 몰라도. 아들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인데 도와주고 싶지만
그동안 둘 사이를 지켜본 바로는, 부모가 지켜본 바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헤어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대단하네. 여러분들, 아직도 설익은 연인이라면 무슨 기념일인지 모르지만 기념일이라고 해서 구찌백을 사준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단한 사랑이 아닌 한 지나친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물로 사줘야지 뇌물로 줘서 되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여성인데 구찌백을 줘가지고 환심을 산다? 사랑을 더 지켜봐서 더 값진 사랑, 깊은 사랑, 뗄 수 없는 사랑일 경우, 그것도 약혼이나 결혼과 같은 결정적인 기념일 또 얼마든지 있는데 뭐 이렇게 급하게 구찌백을 사줘? 아니, 지금 엄마도 구찌백이 없는데 아직도 어린 마음에 선물과 뇌물도 구분 못하고 또한 선물도 때와 시기에 맞는 선물을 해야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찌백을 사줄 경우, 그러면 그 구찌백을 받는 여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례해야 되잖아요. 답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준다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심사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이 높아요. 질문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안락사 아세요? 괄호 열고 조력 자살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살도 다른 사람한테 힘을 빌려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결도 있고 남의 힘을 빌려서, 더군다나 그게 의료인이면 더 확실하죠. 의료인한테 힘을 빌려서 조력 자살. 조력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사장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락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한편에서는 타인의 힘을 빌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력 자살. 특히 이때는 의료인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편안한 죽음, 안락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락사죠. 생명의 절대 존엄성을 인정하는 보수적 종단에서는, 특히 기독교 보수적 종단이 있습니다. 전통 기독교. 신의 영역인 생명의 존폐에 관해서는 인간의 관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자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살은 범죄예요. 안락사에 대해서 지극히 반대 입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절대 자살은 범죄야. 그러나 최근 삶의 질을 좀, 삶의 질이라는 말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삶의 질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관련해서 죽음보다 열악한 삶보다는 차라리 편안한 죽음이 낫다는 생각 아래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이 극단적으로 심하다. 그럼 살아있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게 더 낫다. 물론 삶의 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안락사 당사자의 자율적 선택이 전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의료인에 의한 조력 자살이어야 한다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성결되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안락사 그냥 쉽게, 우리 한국에도 아직도 안락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쉽게 합법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안락사보다
편안한 여생을 심신이 편안하게 있다가 자연사하는 게 좋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편안한 여생을 보장하는 심신의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은 안락사 아무리 좋아도 안락사는 싫고 편안한 간호를 받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자연사하는 게 좋다. 호스피스가 전제될 경우 섣부른 안락사보다는 편안한 임종을 선호하는 입장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호스피스 병동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웨이팅 리스트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 안락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사장한테 별 질문을 다 해요. 퇴근 후에 고속터미널에서 파는 자잘한 물건들에 대해 구매 욕구가 생겨서 고민입니다. 어디 고속터미널에 이런 거 파는 데 있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 총무부장님도 가봤어요? 아, 딸하고. 그러니까 총무부장님도 나름으로 답을 갖고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자잘한 것에 대해 구매 욕구가 생겨서 고민입니다. 나름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사장이 고미술 모은다고 뭐 자잘한 거 모으는 것까지 저한테 자문을 구하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수집의 즐거움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세요? 수집의 즐거움. 우표 수집. 우표 수집. 어린애들 구슬 수집. 구슬치기 해요. 구슬 수집. 딱지치기 해서 구슬 수집. 이사장은 어릴 때부터 구슬, 딱지, 굉장히 수집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크면은 이런저런 것 막 우표 수집도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우표도 몇 억짜리 우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크면은 책 수집도 있어요. 책 수집. 헌책 수집. 유스드 북스토어. 그러니까 고서 수집. 수집은 나름으로 즐거움이 있긴 하나 어느 수준을 넘다 보면 목적이 무엇인지 수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순간이 오고 그 목적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수집과 관련해서 이런 말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기고 즐기는 만큼 모은다, 수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즉 안목이 생겨야 물건의 가치가 제대로 보인다는 말이고 뭘 좀 알아야 됩니다. 우표 수집도 간단하지 않아요. 가치를 제대로 아는 안목이 있어야 제대로 즐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즐긴다 해도 형편, 경제가 안 되면 수집이 불가능해요. 저는 어떻게 고미술을 좀 수집하게 됐느냐. 우리 원장님의 호구지책을 해결하니까 이사장은 자기가 버는 걸 자기가 마음대로 취미 생활을 조금 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생겨가지고 했죠. 그런데 제대로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안목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 고미술, 미술품하고 관련되는 강의가 많이 배부르습니다. 싼 값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한 주에 2강좌씩 들어가지고 5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건 뭐 10년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미술대학, 박물관대학 5학년이에요. 5학년. 대학 졸업하고 박물관대학 또 5학년. 5년 동안 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눈이 조금 이렇게 열려요. 저 물건은 가짜다. 저 물건은 진짜다. 진짜 중에도 퀄리티가 낮다. 이거 알게 돼요. 여러분들 사소한 수집과 취미생활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소한 수집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거기에 나름의 안목과 형편에 따른 정도, 어떤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갤러리도 꾸미고 뭐 미술관도 꾸미고 이러면은 몰라도 안 그러면은 뭐 용도가 불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5번째. 참 또 어려운 질문이 또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 수준이 이제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대학원 석사과정, 좀 있으면 이제 박사과정에 이르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5번 질문 이겁니다. 예술가의 사생활과 예술은 분리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예술가의 작품성이 뛰어난다면 그걸 소비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참 어려운데.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선희가 잡혀 들어가서 12시간 취조를 받았더라고요. 이선희가 기획사를 열어가지고 기획사의 대표이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마 푼돈을 갖다 썼는지 횡령죄로 12시간 취조를 받았대요. 그러면 그런 이선희의 노래를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 자, 제 대답이 이겁니다. 예술 창작도 그 뿌리는 그가 살아온 지금까지 삶과 인생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예술가의 사생활과 예술 작품이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과거의 많은 예술가들을 살펴보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음악과 미술을 꽃 피우기도 하는 일이 수없이 많으니, 그렇죠? 그런 고통이 승화되어 가지고 예술이 또 되잖아요. 이 또한 예술가의 삶과 예술이 직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술가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예술도 뭐 형편없다, 그건 아닙니다. 조만간 불교에서는 석탄일을 맞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제예요? 월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일요일. 일요일. 주님이 오신 날하고 같은 날이네. 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습니다. 불교의 가장 상징적인 꽃이 무슨 꽃입니까? 연꽃입니다. 연꽃이라고 합니다만, 연꽃은 왜 불교가 연꽃을 상징 심볼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연꽃은 어디에서 피어나죠? 시궁창에서 피어납니다. 더러운 시궁창에서 피어납니다. 더러운 시궁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거기서 피어난 연꽃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의 삶과 예술의 고귀함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 이중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에서 아름다운 예술도 표현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형편없는 시궁창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술가의 삶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창조한 예술이 형편없다? 아닙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이 주신 귀한 질문 5가지에 대해서 저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선생님 말씀과 깨쓰게 물어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6월 꽃마을 원래의 행운꽃 추첨이 있겠습니다. 금일도 추첨에는 홍민석 상무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내시경 팀 홍선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3년 6월 꽃마을 원예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